안녕하세요. 너와나의 은퇴학교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오늘은 여행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우리 5060 세대분들이 은퇴하면 다 첫 번째 공유가 여행 아닙니까? 여행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행 전문가 한 분 모셨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행을 부탁해를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 대표고요. 여행사 창업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행 PD라 그래서 저희가 여행 이제 프로그램 디자이너라서 이제 함께 여행 컨텐츠 만드는 일을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남미 여행 인솔을 자주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어떤 분들이 여행을 오시냐? 일단 직업 없는 분들이 오세요. 직업 있는 분이 가끔 있어요. 네, 사업이 너무 잘 돼갖고 본인이 없어 회사가 돌아가 이런 분 빼고는 대부분 직업이 없어요. 그럼 전에 뭐 했냐? 전에 뭘 했던 연금 생활자가 일단 압도적입니다. 또 우리 군인연금 수혜자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잘 알죠. 공무원보다 직업군이 좋은 33가지 이유. 네. 그렇죠. 그래서 연금 생활자들 입장에서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뭘 하냐 이런 걸 하는데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였어요. 퇴직하는 그 후배에게 이미 퇴직한 선배가 하는 여행에 대한 첫 번째 조언이 뭐냐 하면 남미부터 여행 갔다 와라. 아, 남미부터. 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남미가 이제 일주를 하면 특히 이제 거기 고산지대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여행하면서 멀기도 하고 비행기도 오래 타고 가고 그렇구나. 두 번째 일정을 일반적으로 길게 가고 또 고산지대에 가서 고산증도 겪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남미 여행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프리카 가면 되게 힘들 것 같아. 이런 거 하시는데 실제 아프리카 갔다 남미 오시면 야, 이 남미가 힘들구나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나 그만큼 또 재미있어요. 그래서 뭐 순서를 정할 때 뭐 그런 요소도 한번 고려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 남미 말씀하신 게 남미 중에서 이제 한 나라를 딱 꼽는다면 네네. 남미 중에서도 어떤 나라가 베스트예요? 남미는 뭐 일단 제일 인기 지역은 페루입니다. 페루. 페루. 네, 페루에 페루에 가면은 일단 사람들 기대를 많이 충족시키는 게 거기에 보면 뭐 와카치나 사막도 되게 이렇게 재밌어요. 막 사막에서 막 버기카 타고 막 샌드보딩 하고 이런 것도 재미있는데 일단은 잉카 제국의 역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요. 그다음 마추픽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자꾸 바뀌죠. 자꾸 바뀌는데 누가 정한지 몰라 자꾸 바뀌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마추픽추가 있고 그리고 우리 나스카 문명의 나스카 문양 그걸 이제 보통 경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세계 7대 불가사의 두 가지를 또 해결하죠. 그래서 페루가 일단은 제일 남미 여행에서는 좀 비중이 커요. 그러나 페루만 여행 가는 사람은 좀 많지 않고 머니까 한 번에 갔을 때 다 돌고 오겠다가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막 한 달 이렇게 막 가요. 아, 한 달. 네, 그러니까 직장인이나 직업 있는 사람이 한 달 가기 쉽지 않죠. 예. 보통 그러면 뭐 경비는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부부 기준으로? 한 사람당 뭐 프로그램 같은 걸 이용해서 가신다면 거의 돈 1,000만 원 듭니다. 한 사람당? 예, 돈 1,000만 원 들어요. 그래서 부부 기준으로 2,000 정도? 예, 뭐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뭐 부부가 퇴직하셨어요? 그러면 본인과 뭐 남편이 연금을 받아. 네. 그러면 한 4달 알뜰하게 지내시다가 여행 오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또 연금 생활자는 한 달 여행하고 있으면 여행했는데 또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흐뭇해하시면서 여행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제가 상담해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은퇴해갖고 이제 남는 게 시간인데 돈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네네.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갈다 보면 땡처리 상품 나오지 않냐. 뭐 노랑푸사 이런 데서 뭐 임박 하루 남았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다른 거 아닐까 이런데 어떤가요? 똑같은가요? 그거는 그 땡처리 상품이 뭐 항상 나오는 건 일정 아닙니까? 비율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어느 날 갑자기 떴어.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행사가 상품을 만들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잘 안 됐거나 지금처럼 뭐 코로나로 뭐 취소가 났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제 빨리 모집하기 위해서 좀 낮춰서 파는 이런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땡처리 한다 그래서 여행 상품 가격이 정상적으로 뭐 100만 원이다. 근데 땡처리라서 갑자기 50만 원에 판다. 이르긴 어렵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행사들의 대부분 상품 판매 상품으로 구성했을 때 경쟁이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마진율은 거의 한 10% 안팎이에요. 네.
그럼 50%를 깎아서 판다는 건 상당히 어렵겠죠. 어렵겠죠. 네, 그런 것들은 실제 제대로 된 여행이 할인됐다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급하게 다시 이렇게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행사별로 어떤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특가 상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약간 좀 더 그 지역을 광공부하고 사람들을 빨리 모아서 알려지기 위해서 우리로 치면 맛보기 상품처럼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죠. 네, 그런 것들은 요즘 대형 여행사도 많이 해요. 뭐 이날 뭐 2시간만 반짝, 뭐 2시간만 반짝 반짝. 여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정보를 어딘가에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죠. 네. 그 이제 산티아고 길 말씀하셔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은퇴한 사람들이 다 누구나 거기 한번 갔다 오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산티아고 산다고 할까요? 어떤 매력이 있나요? 네. 일단 요즘 뭐 다 추세인데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걷는 거, 운동도 보면 이 트렌드가 있잖아요. 근데 걷는 거 요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보 여행이라는 걷는다는 개념도 있고, 그리고 갔을 때 장기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못 가지만 언젠간 가야지. 물론 종교적인 이유로 순례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셨던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으면서 완전히 현실에서 분리되고 그리고 무언가를 완전히 리셋하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으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래요. 거기 가면 처음에 가서 뭐 하지 막 이런 하는데 막상 걷다 보면 하루하루 잘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걷고 자고 먹고 응가하고 요 네 가지에 집중하니까 사람이 원초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니까 다 잊혀지는 거죠. 그러면 마치 리셋이 되는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좀 힐링 그다음 뭔가가 내가 리프레시 돼서 새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에 종착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스페인의 또 작은 마을들 지나는 또 매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걷다가 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하루 걸어가는데 어느 마을에서 자고 이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산티아고 예. 쪽으로. 그거는 내가 정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코스를 보면 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걸어가느냐가 지난 한 20년 넘게 순례길을 했으니까. 여행자로서 걸어간 사람이 많으니까 통계가 있는 거죠. 네. 젊은 친구들은 하루에 막 35km, 40km도 걸어가요. 배낭을 메고. 근데 이제 나이가 올라가면 배낭 메고 가면 되게 힘들어서 배낭을 짐 운반 서비스가 있어요. 동키 서비스라 그래서 내가 오늘 자는 숙소에서 내일 묵을 숙소로 그렇죠. 계속 짐 옮겨주는 서비스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평균 하루에 한 20km에서 25km 정도 사이를 걷겠다가 있어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걸을지가 거의 이렇게 좀 나옵니다. 딱 구간이. 그래서 그 샘플 구간, 제시된 샘플 구간을 무리하지 않고 걷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좋고요. 중간에 이제 큰 도시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는 한 2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시 일정이라는 게 있고 그거를 좀 따라서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통상 며칠 잡고 가는 게 산티아고 순례길은 적합하나요? 이제 은퇴하시는 분 연령대로 따지면 거의 걷는 날짜 수로 한 36, 7일 정도를 잡아요. 그러면 앞에 들어가는 날짜 한 뭐 이틀 들어가서 하루 정도 쉬었다 가는 게 좋고 마지막에 나올 때 여행을 조금 하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 지역 관광하고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거대로 가셔도 되는데 42일 정도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산티아고 순례길을 실제 은퇴하고 많이 가시거든요. 많이 가죠. 그래서 인생 버킷리스트래요. 인생 버킷리스트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었다. 죽기 전에 안 가도 돼요. 지금 가셔도 돼. 왜? 한 번에 800km 종주해서 40일 이렇게 갈래니까 죽기 전에 가겠다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서양의 이제 여행자들은 많이 옛날부터 가던 여행자들은 이 전체를 잘라서. 4구간으로 잘라서 그렇죠. 4번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한 3구간 정도로 잘라서 가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죠. 있고 그리고 그냥 내가 짧게 가자면 우리 마지막 목적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우리 100km 이상 걸으면 인증서를 주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역산해서 100km 정도 되는 데가 한 113.4km 거기에 사리아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여기까지 가서 5일 걸으면 꼬린지점 가거든요. 그 어쨌든 내가 순례길을 걷고 마지막 영광스러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들어가고 증서도 받고 이거를 그냥 짧게 체험해보고 싶다. 죽기 전에가 아니라 당장. 이러면 이제 뭐 뭐 9일 정도 여행으로도 짧게 가서 걸어보고 스페인의 정치도 맛보고 예, 하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행을 하도 이제 뭐 많이 다니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면 한 가지만. 여행 에피소드를 너무 많아서. 사전에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게 쉽게 떠오르진 않는데 이제 그냥 제가 인도 여행 갔을 때 일인데요. 인도는 진짜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인도는 태어나서 빨래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아직도. 예, 네. 도비가트라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빨래해요. 아유. 손빨래. 그런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행 중에 그 바라나시라는 동네에서 사이클 릭샤라고 합니다. 오토 릭샤는 이제 오토바이 릭샤가 뭐뭐 하는 사람 같은 뜻인데 그래서 오토 릭샤는 오토바이 택시, 사이클 릭샤는 자전거 택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틀 동안 제 인력 거죠 자전거로 저를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엄청 많아 보이더라고요. 항상 햇볕에 그을려서. 근데 얘기를 나누다 봤더니 저랑 동갑인 거예요. 난 나보다 한 20살 많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면.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했더니 돈을 얼마나 벌고 어떻게 하고 뭐 했는데 자기도 애가 있고 뭐 한데 열심히 저축을 하는데 결론은 그게 회사 택시인 거죠. 자전거 택시가. 그런데 본인이 평생 열심히 했어. 근데 본인 걸 사는 게 꿈인데 살 수가 없어요. 버는 거를 거의 다 나가버려 다시. 궁금하잖아요. 그때 친구가 통장을 보여줘서 통장. 들어왔다 나간 통장. 항상 우리로 치면 항상 통장 잔고가 5만 원은 안 넘어. 그 상태예요. 그래서 이따가 너무 고생하고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얼마냐 그 자전거 택시가.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금액을 얘기하는데 뭐 그 좀 오래된 얘기라서 근데 쌌어요 되게. 270달러. 면 자전거 택시를 살 수가 있더라고요. 35만. 네,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궁금하다. 너 가족들 얘기했으니까 가족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제가 그 친구네 집에 밤에 가게 됐는데 기찻길 옆 빈민촌 밤에 갔어요. 참고로 이런 데 가시면 위험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런 위험한 거에 좀 둔감해서 갔는데 딱 마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정전이 딱 되더니 완전 암흑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때 약간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집에 들어 있었는데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구경을 왔어요. 외국인이 그 동네 안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참고로 그냥 시멘트에 시멘트에 지붕만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옛날 원두막 이런 것처럼 나무로 돼 있는 이렇게 떠 있는 거기에 이제 앉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야? 네, 그런 정도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딸도 만나고 하면서 내가 제가 왔다고 이제 귀한 손님 왔다고 뭐 딸이 뛰어나가더라고. 나중에 뭘 사왔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렇게 스테인레스 쟁반에 계란 삶은 거를 반 잘라갖고 이렇게 노른자 보이게 이렇게 해서 딱 새알을 삶아서 잘라갖고 이렇게 6개를 딱 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딸도 잘 키우고 해서 제가 다음 날 가서 저도 참고로 그때 하루에 10달러 정도로 여행하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그걸 경험하는 거니까. 제가 여행 중에 거의 쓴 생활비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사이클 릭샤를 제가 사줬어요. 이야.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그랬지. 역시. 이 친구한테 혹시 네가 또 다른 외국인을 만나서 이렇게 또 자전거 사주면 큰 돈을 벌겠지. 이런 마음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대신 네가 꼭 성공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네가 이렇게 자전거 한 대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했어요. 네. 야,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해외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을 하나 좀 해주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해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행 관련 궁금한 게 있으시면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조 대표님 다시 한번 모시고 왔어서 댓글에 대한 걸 한 번 더 쫙 풀어주면서 여행을 부탁해 해서 여행과 함께 해외여행을 한번 같이 가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5060 세대 분들 은퇴를 앞두고 계셔서 여행을 어떻게 할까? 막 희망이 부푼 사람들에게 여행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면 여행은 뭐다?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을 때 가세요. 가고 싶을 때 가세요. 정답입니다. 여러분 용기, 희망을 가지시고 가고 싶은데 가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와 나의 은퇴학교 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